자, 이번 영상은 ITQ 기출문제 엑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버전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시트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3개인 상태에서 첫 번째 시트가 열려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왼쪽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번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A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열너비를 지정합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어요. 열너비를 1로 하라고. 그래서 1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3개 다 A열이 1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는 굴림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11이라고 돼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 숫자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숫자인 경우는 어디에 숫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력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지정을 합니다. 아래쪽에 이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름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 제3 작업, 그 다음에 앞에 제2작업, 그다음에 제1작업.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해서 1작업부터 이름을 바꾸게 되면 3작업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룹이 풀리는데 앞에서부터 뒤로 하면서 우클릭으로 해서 이름 바꾸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룹이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3개의 시트에 몽땅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행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J열까지죠. 자, 이렇게 하고 관리 코드, 사업명, 그 다음에 관리 팀, 그 다음에 진행. 자, 여기서 한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럴 때는 Alt 엔터를 누릅니다. 인원수라고 아래쪽에 써주면 되겠죠. 엔터를 치면 옆에 시작일이라고 돼 있고요. 기본 예산, 여기도 마찬가지죠.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가로 안에 단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구분, 그 다음에 진행 기간, 그 다음에 예산 순위.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키보드로 올라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범위를 잡아서 입력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작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도가 2020년도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2019년도 것으로 연습을 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날짜를 입력할 때는 같은 해에 해당하는 걸 입력할 때는 5 빼기 1 이런 식으로 할 때 얘는 2020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연도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2019년은 어떻게 하느냐 2000부터 다 쓰는 게 아니라 연도의 2자리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9 빼기 5 빼기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위쪽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얘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날짜 형식이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바꿔줘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단한 날짜라는 게 있어요. 입력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화면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셀 서식.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지우고 자, 이쪽 부분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간단한 날짜라고 돼 있는 걸 선택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본 예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건 여러분이 컴마를 하는 게 아니라 쉼표 스타일을 하거나 아니면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쉼표 스타일이 회귀 방식이죠. 자, 그랬을 경우는 0을 입력했을 때 빼기가 표시가 됩니다. 자, 나는 그런 방법이 싫다. 그러면 숫자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라고 돼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자, 아래쪽에 자, 데이터를 개발 1팀, 기본 예산, 단위, 원, 그리고 평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도 최저, 진행, 인원수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범위를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끌어내려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미 입력이 돼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얘를 눌러서 전체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얘가 알아서 행 단위로 병합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교육, 기술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게 G열입니다. 칸수로 보지 마시고 열의 머리글로 확인을 하세요. 자, 여기에 교육, 기술, 사업의 총 기본 예산 단위 콜론 1.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밑에는 사업명,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사실은 홈 네트워크라는 글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옆에 한 칸 건너뛰어서 기본 예산. 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나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니까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선택하시고, 자,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아래쪽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이 부분에, 자, 이 부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죠. 얘를 선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가 되고요. 교육, 사업 이 부분도 역시 얘네 3개의 칸을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해야 되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하게 만들어졌으면, 자, 이게 보면 선이 안 보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건이라고 돼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거 그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오래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너무 좁다 싶으시면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거에 한 1.5배 정도로 늘리셔도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여기를 1.5배 정도 아래쪽 그림만 보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삽입에 그림으로 가서, 자, 여기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는 버전에서는 도형이라는 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순서도에 있는 걸 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순서도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찢어진 듯한 이걸 이제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적당한 크기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여기서부터 G의 중간 정도까지 갑니다. 자, G의 중간 정도까지 가서 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글씨를 쓰세요. 2019년 연구 사업 진행 현황. 자, 띄어쓰기 제대로 보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죠. 자, 여기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이용해서 글꼴을 굴림에 24포인트로 한대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굴림에 24포인트, 24 엔터를 치고요. 좀 커졌죠? 자, 그런데 이거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니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 들어갔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도형의 서식을, 여기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죠. 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서식 채우기에서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했더니 글씨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자, 글씨가 제대로 보여야 되니까 이 글씨는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홈에 가서 얘를 검은색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굵게도 선택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목 부분이 완벽하게 됐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세요. 자, 글꼴 먼저 굴림 24 검정 굵게, 굴림 24 검정 굵게, 그 다음에 노란색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시면 도형에 그림자 스타일을 넣는데요. 그럼 이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가보면 도형 효과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있어요. 자, 옵셋 오른쪽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거 먼저 가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옵셋 오른쪽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목은 다 됐고요. 여러분 시험지의 세 번째 임의에셀의 결제란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자,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글씨를 결제 엔터, 담당 엔터, 팀장, 본부장,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 밑에 세 개를 병합을 한 다음에 요거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병합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결제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세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보면 여기에 가보시면 세로 쓰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 세로 쓰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세로로 써졌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좀 줄이셔야 돼요. 자, 이 셀이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자, 우리는 이미 카메라를 꺼내 놨지만 자, 위에 나와 있는 글씨 중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빠른 도구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버전이 높아서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들어가는 위치는 다 똑같아요. 엑셀 옵션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위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얘를 클릭하고 모든 명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5분의 4 정도 내려가면 자차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자, 얘를 추가를 했고요. 자, 갔더니 그것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은 아마 요 글씨 위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위로 올릴 수 있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했는데요. 자, 요거는 위쪽에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자, 원하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놓고자 하는 부분에서 클릭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선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그림 서식에 가서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를 이용해서 붙이기 하기 가로 안에 보면 원본을 삭제하래요. 자, 얘는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에는 내용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원래대로 컨트롤 Z를 눌러서 놓은 다음에 자, 위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얘를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위쪽에 제목과 아래쪽 내용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식을 지정해 보면 B의 4부터 J의 4까지 자, 그 다음에 G의 14, I의 14. 자, 그냥 그림만 봐도 어느 부분에 뭘 할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글씨를 보고 그림의 어딘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황색으로 선택을 하래요.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어디에? H의 14에. 자, H의 14를 클릭하고 무엇을? 사업명을 하래요. 뭐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해보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값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목록으로 하셔야 돼요. 자, 목록으로 해놓고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업명을 갖고 그래요. C의 5부터 C 12까지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콤보 상자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홈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엔 셀 서식을 하는데 2의 5부터 2의 12까지래요. 2의 5부터 12까지를 숫자 뒤에 명을 붙이래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으로 바로 들어가요. 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가보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몇 명 이렇게 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얘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이라고 돼 있는 데서 따옴표 안에 명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샵, 샵샵 0 이렇게 항상 기본이 샵, 샵샵 0 이런 부분이거든요. 천 단위 구분교까지 할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0만 하겠다 그러면 0 따옴표 안에 명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명이라는 것까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제 예제로 나온 것 중에 혹시라도 띄어쓰기나 이런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5부터 2의 12까지 똑같네요. 그 다음에 진행 인원수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진행 인원수를 쓰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돼요. 마우스로 딴 데 찍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진행 인원수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혹시라도 글씨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위쪽에 보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 이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편집을 해서 이름과 위치를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지정까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 시험지에 그림 나오는 맨 밑에 그러니까 함수 밑에 있죠. 7번에 보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진행 인원수 셀에 대하여 막대 스타일이래요. 자, 진행 인원수에 대해서 막대 스타일 그랬으니까 문제 중에 행 전체라고 돼 있으면 범위는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절대 제목은 잡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만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로 그랬으니까 홈에 조건부 서식에 가보면 데이터 막대라는 스타일로 지정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녹색 그랬으니까 단색 채우기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자, 종류를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최소값 및 최대값이래요. 자,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색깔이 좀 흐리고 진한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은 되도록이면 1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은 아마 그 안으로 시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넘어가면 조금 여러분이 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의 내용을 하나씩 비교를 합니다. 쭉 훑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은 뒤에 하나만 남기고 이렇게 병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병합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병합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을 하고 놨더니 글씨가 안 들어오죠. 자, 이거는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고 안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컨트롤 X를 눌러요. 오려두기.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칸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부분,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합을 해야 되고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지금 대각선을 할 때 여기 이제 다른 스타일 뭐 이렇게 다른 테두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요 버튼이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자,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컨트롤 1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1번 들어갔을 때 테두리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거 요거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양쪽에 있는 걸 한 번씩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잘못됐어야 자, 없애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대각선까지 됐죠. 시험지에 나와 있는 글씨와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글씨 있는 대로만 하거나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의 단축키는 컨트롤 S예요. 자, 요거를 누르셔도 되죠. 자, 저장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옵니다. 위쪽에 내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 안에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요거는 2019년 12월에 해당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2019 1201 이렇게 할게요. 원서 접수를 했을 경우에 8자리의 숫자를 받기 때문에 그 글자 빼기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뭐 2작업 3작업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장 버튼만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S만 누르게 되면 지금 저장한 이름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화면에 보시면 이 부분에 선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러분 시험지에는 그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G하고 이 사이에 자, 거기에 선이 없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위에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그러면 엑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자, 3분의 2 정도쯤 내려갔을 때 여기에 보시면 눈금선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눈금선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풀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안 돼요. 자, 물론 다른 시트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옵션을 들어가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